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주는 남자, 딱정남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나 딸로서, 엄마나 아빠로서, 동생이나 형으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현재 가족의 형태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유지해왔던 관습이며 부족 사회를 지나서 대가족, 핵가족, 1인 가족 사회까지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피로 연결된 혈연은 끈끈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나 물처럼 맑고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로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 속에서 전쟁 같은 갈등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 갈등은 상처로 이어지고 상처는 미움을 낳습니다. 야멸차게 끊을 수 없기에 상처와 미움은 야속하게 커져만 갑니다. 남보다 못한 관계라고 푸념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아예 인연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늙을수록 가족과의 갈등은 큰 상처가 되어 가슴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아픔과 고통에는 나름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한 상처도 노력하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딱 10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첫 번째, 나의 상처를 외면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이든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부위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져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다 보면 상처는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미련한 인내는 상처만 더 키울 뿐입니다. 가족끼리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이해심은 분노만 자극할 뿐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분명한 표현은 중요합니다. 내가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양쪽 모두의 노력은 기본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그냥 무시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 지금 아프다고 크게 외쳐도 됩니다. 내 고통과 상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두 번째,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가족이란 이유로 모든 것을 나누고 언제나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혼자만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함께 지내는 가족으로 인해 힘겨울 때는 물리적 거리를 통해 고통을 차단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가족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절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타인 혹은 외부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희생에는 당연히 고통이 동반합니다. 진정한 휴식을 위해 잠시 스마트폰을 꺼두듯이 가족과 거리를 둔 채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잠시 연락을 줄임으로써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혼자만의 여행도 추천합니다. 몇 시간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세 번째,
나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히 하세요. 가족과 원하지 않는 갈등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 자신의 잘못으로 넘겨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잘못의 대부분 양쪽 모두에게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잘못으로 묵인해버립니다. 혹은 진짜 자신의 잘못으로 여깁니다. 잘잘못은 정확하게 따지고 가려내야 다른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매번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잘잘못을 따지며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자신을 탓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무엇이고 상대방의 잘못은 무엇인지 먼저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화 역시 감정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후 차분히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못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갈등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4번째, 건강한 정서적 경계선을 세우세요. 정서적 경계선은 나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위에 그어놓은 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부로 넘어오면 충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며 인간적 도리입니다. 가족은 가깝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선을 쉽게 넘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정서적 경계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난이나 가족의 간섭에 분명한 한계를 정하십시오. 무리한 요구나 상처 주는 말에는 단호하게 그만해줘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마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기보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5번째, 내 감정을 글로 솔직하게 써보세요. 글의 힘은 대단합니다. 말은 생각을 앞질러서 튀어나올 수 있지만 글은 생각을 다듬어서 나오게 됩니다. 가족에게 직접 말하기 힘들다면 종이에 마음속 말을 다 적어보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자신의 기분이 어떠한지 글로 적으면서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솔직한 마음을 글로 옮겨 쓰는 것만으로도 오염된 감정이 정화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방치하면 썩고 변질됩니다. 결국 병균이 퍼지듯 마음의 병이 자랍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이 종이 위에 상처받은 마음을 쏟아부으세요. 아픈 마음을 제3자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언제나 당신이 경계해야 할 것은 참고 인내하는 헛된 노력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유리처럼 약합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고 해도 결국 깨집니다. 건전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약간 용기가 생긴다면 당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상대방한테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은 말보다 이성적이며 솔직합니다. 진실을 담아 상대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6번째, 완벽한 가족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세상 어디에도 평화로운 가족은 없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뭉친 단일체이기 이전에 개성을 가진 다양한 인격의 집합체입니다.
남남이 만난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환경에서 자란 자식까지도 성격과 취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분열을 전제로 합니다. 내 삶 위에 가족이 군림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단지 집합체의 명칭일 뿐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갈등과 충돌이 있듯이 가족 역시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상처를 받아들이듯 가족의 문제와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적어야 실망감도 줄어듭니다. 대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은 키워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족에 대한 환상은 포기하는 대신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기, 충분한 대화로 해결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경우는 줄어들 것입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7번째, 대체 가족을 만들어 보세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남으로 만난 인물들이 관계를 맺으며 가족처럼 끈끈한 사이로 발전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에는 이 영화가 낯설게만 여겨졌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세상이지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가족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홀로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즐기는 것은 좋지만 홀로 외로운 건 원하지 않습니다. 늘 옆에 누군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는 필요합니다. 애견, 애묘 가정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기댈 존재가 혈연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나 멘토를 곁에 두면 됩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은 혈연이 아니더라도 마음만 통하면 누구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8번째, 지금의 나를 아낌없이 돌보세요. 나를 잘 알아가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듯 나를 돌보는 것 역시 행복의 징검다리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의무와 책임만 남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은 분명 다릅니다. 양립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고 희생은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만 희생은 오로지 주기만 합니다. 결국 모든 걸 다 퍼주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다시 온전한 나로 돌아와야 합니다. 희생과 인내로 입었던 상처의 치유를 위해 내가 나를 살뜰히 돌봐야 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 행복한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돌봄만으로도 마음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9번째,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상처가 너무 깊어 일상이 힘들어진다면 주저 말고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세요. 심리적으로 고통을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면 무턱대고 화부터 냅니다.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몇 년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심한 우울감으로 다가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소 감기 때문에 찾아가는 일반 병원과 분위기와 느낌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치료는 주로 의사와의 상담으로 진행됐고 약물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대화 내용도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부터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상담 의사는 해결책을 말해주기보다는 편안하게 들어주었고 나의 말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나자 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달 더 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서서히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자 나의 멘탈이 제 기능을 시작했기에 혼자 이겨낼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시선이 치유와 위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은 참는 만큼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골든타임으로 목숨을 지키듯이 치료의 속도는 인생을 좌우합니다. 가족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마지막 10번째. 용서보다 나의 평온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용서는 미덕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굳이 용서라고 말할 필요 없을 때가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가족과는 결코 헤어질 수 없기에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적절한 마음 치유가 먼저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병든 용서는 독이 되고 삐뚤어진 양보는 악이 됩니다. 당신이 평온을 찾을 때 올바른 용서, 참다운 양보, 속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당신이며 인생의 주인공 역시 당신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중심에 세우고 생각하면 상처받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루에 10번씩 속으로 외쳐보세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운도 상승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알아주고 빛내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딱정남입니다. 감사합니다.